오늘은요, 미쓰리가 얼마나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랑질로 방송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했는데요.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쭉 녹음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런 거죠. 2015년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오랜만에 한 번 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비웃으면서 웃기지 마라. 4번의 금리 인상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겨우 한 번 하면 잘하는 거다. 그렇게 2016년 미쓰리 예언대로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19년에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2018년 연말에 2019년 연준이 한 번 혹은 2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을 때 미쓰리는 또 비웃으면서 웃기지 마세요. 금리 인하하게 될 겁니다. 라는 예언을 했고 미쓰리의 예언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요. 3,000포인트 꿈도 꾸지 마십시오. 코스피 하단은 2250까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거의 99% 정도의 확률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재선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재선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 그 당시 연준 의장을 재임시키지 않은 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물 건너갔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쓰리의 예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최근에 보면 7월 말에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2950, 3000포인트 간다라고 노래 부르는 전문가들 다 개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미쓰리 말이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자, 제가 왜 오늘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미쓰리의 어떤 능력을 자랑질을 하냐면 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새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22년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1년 연말이었죠.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후보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되게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보아하니까 씨발 언론이 기울어졌어. 그리고 검찰 이런 것들이야. 대한민국 꼬라지 보니까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네. 이런 거를 점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1년 아마 12월 25일인가 그 당시 방송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가 이거였죠. 12월 18일 방송인가 그럴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가. 그 당시 3,000포인트 다시 재탈환한다 탈환했다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제가 2022년 코스피 3,000포인트 이제 당분간 포기하시고요. 하단으로는 2250까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이재명의 열혈 팬이고 이재명의 지지자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쪽으로 아마 외인들은 보고 있나 보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서 미리 발을 빼는구나. 제가 이런 내용을 돈다방 미쓰리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통 터지게 미쓰리의 예언대로 예언이 아니죠. 미쓰리의 예상대로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자, 2023년도 주식시장 많은 전문가들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2000포인트 깰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감히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를 쉽게 깨지 못한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2000포인트인데 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2023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한 2300, 2600, 그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루면서 종목별,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활발할 장세다. 그래서 미쓰리가 돈을 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굴러온 분위기를 보면 미쓰리의 통찰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고 공포에 떨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조금 롱텀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 하늘이 크게 쓰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 잘 이겨내실 거다라고 응원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아니 앞으로 8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생은 한번 겪어봐야지 앞으로 8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8년, 그 기준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8년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말아먹은 거 뒤청소하는 것도 어렵죠. 언론 개혁해야 되죠. 엉망진창입니다. 경제 회복시켜놔야 되죠. 외교 돌려놔야 되죠.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요.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겪는 힘듦은 앞으로 8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겪는 힘듦보다는 아마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힘들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힘들다. 그 말이 실화가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미쓰리의 예언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요일 날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고 여전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저의 점쟁이 빤스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쓰리가 시황을 잘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구름 위에 신처럼 큰 그림으로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롱텀의 어떤 그 시각으로 지금을 견뎌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님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약간 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독종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진짜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럼 주변의 지인분들이 너 힘들지? 너 힘들어서 어떡해? 어떡하니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야 그럼 안 힘드냐 씨발? 힘들어. 어떻게 이겨내야지. 오히려 저는 담담한데 힘든 건 다 똑같잖아요. 힘들지만 이겨낼 거고 이겨낼 수 있는데 옆에서 계속 힘들지 너 어떻게 이러면 진짜 한 대 패고 싶습니다. 제가 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하튼 지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책임질 8년의 대한민국이 아마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조금 더 미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고 잘 이겨내고 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이 자랑질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랑질은 좀 오래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볼 텐데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랑질 또 하나만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돈다방 미쓰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중국 경제 7%, 6%, 5% 이거 보고 있느냐.
대한민국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고작 1년에 2% 그래도 아이고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낙 덩치 큰 중국이 그 큰 덩치로 막 성장하다 보니까 막 14%, 막 10%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었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7%가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중국이 그렇게 고공행진하기를 바랍니까?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랬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5%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러면서 버클레이즈나 이런 곳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죠. 지금에 와서. 근데 일찍이 미쓰리는 진작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 6% 타령하고 있고 5% 타령할 것이냐. 자, 왜 제가 이렇게 잘 맞추느냐. 이게요. 인간의 어떤 그 인생의 진리이자 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변치 않는다고 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경제 좋지 않죠. 중국의 리오프닝 타령했을 때 리오프닝 기대하면 안 된다. 단순히 미국과 어떤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똘똘 뭉치면서 우리가 중국을 왕따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가 경제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우려감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미국은 쓸 카드가 많아서 자기네 자체로는 크게 뺄 생각이 없고 지키고자 하고 자기네 경제가 안 좋아도 자기네 좋다고 자랑질을 계속하고 있지만 만약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경제 때문에 미국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 경제라든가 아니면 남미라든가 아니면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혹시 대한민국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남의 핑계를 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8월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4, S&P 500이 0.77, 나스닥이 1.17% 하락했습니다. 자, 미쓰리의 예언대로 8월 달이 딱 되자마자 뉴욕 증시는 한 번도 제대로 상승을 해서 유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9시 4분 현재 2,5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쓰리가 방송 중에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은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볼륨에 집중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렸죠. 왜 그랬냐면 어제 장중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가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2,500포인트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등일 뿐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반등한다고 막 따라 사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지면 그랬죠. 아직까지 개인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빠질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얘기. 지금이 매수 기회야. 지금이 비중 확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 홀려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더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막 꿈틀거립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미쓰리 가격이 좀 빠졌는데 지금 더 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마 그분들은 왜 어차피 올라갈 거면 더 사가지고 단가 낮춰서 더 수익 많이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요. 조금 더 깊게 본다면 그렇게 개인들이 물타기 하는 순간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진리가 있거든요. 자,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세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 경제지표를 먼저 보면은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1,000명 감소해서 23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뉴스 같은 걸 보면 23만 9천 명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요, 전주 대비 11,000명이나 감소했어요. 라는 거를 부각시킵니다. 그럼에도 23만 9천 명, 약 24만 명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얼마라고 발표했나 봤더니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4만 8천 명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8월 17일 목요일 날 발표한 걸 보면 전주 대비 11,000명 감소해서 23만 9천 명이라면 지난주에 25만 명이었다는 얘기죠. 자, 2,000명 정도의 갭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번엔 그래도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막 10,000명씩, 20,000명씩 막 변동시킵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을 홀립니다. 자, 월가 예상치 24만 명이었는데 24만 명보다 1,000명 줄어들었다. 그래서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하면서 지랄 발광들 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7월 달에 마이너스 13.5였는데 8월 달에 플러스 12로 상승 반전했다. 으아, 거봐, 미국 경제 좋잖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자, 주식에 진리가 있다고 했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12개월 연속 주례장창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한 번 정도 전환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한 번 전환이 결코 경제가 다시 확장세로 돌아갔다라고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랬죠. 경제는 모는 종이 점 찍는 것 같은 아주 잔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7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다가 7월 달에 마이너스 13.5였는데 8월 달에 12로 이렇게 큰 갭을 만들고 튀었다. 마치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가끔씩 튄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튀는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제 미쓰리가 하다 이제 어떤 정치 관련, 여론 관련된 이야기에 주식을 비유하기도 하네요. 자,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9월달 FOMC 회의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아마 이제 8월 20일 넘어가면 미쓰리가 디데이를 아마 측정하게 될 거예요. 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이 집계하는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예상치를 보면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8월 달에 발표한 7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3.0에서 3.2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는 0.2였었는데 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이 집계하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예상치가 전월 대비 0.8% 상승한 거로 나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 여차하면 9월 중순에 발표하는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3.2 기록보다 더 잘 나오겠네. 그 얘기는 2달 연속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연준이 미친 듯이 또 정신줄 놓고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제 지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요. 그 100개가 모두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경제 지표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가 1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 지표는 막 좋았다 나빴다 막 계속 나빴던 거는 잠깐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좋아졌던 거 나빠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 8월 초에 발표한 7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시장 예상치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18만 명대 기록했습니다. 왜? 그동안 고용 지표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 18만 명은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면서 어떤 그 일자리의 어떤 왜곡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뭐 30 몇몇 명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미국의 일자리가 왜곡이 됐다면 몇 달 전에 30 몇만 명 얘기했던 그 지표도 왜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어쨌든 지금 미국 고용지표 좋지 않다. 그동안 좋았다고 했는데 고용지표 좋지 않고 그동안 안 좋아졌던 건 지금 막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31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2008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2019년도에 연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9 갔다 3% 넘어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주가가 연초에 들썩들썩 했는데 어느새 4%가 훨씬 넘어왔네요. 자,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 그랬죠. 예, 아직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어서 예, 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미국은 지금 경제 지표가 좋아서 미국이 경제가 연착륙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 같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1까지 갔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서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미국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게 모두 다 허상이다. 우리가 중국이 안 좋다 하죠. 더 냉정하게. 지금 중국 부동산이 안 좋다 하죠. 우리는요? 우리 부동산은요? 중국 부동산이 그렇다 칩시다.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예. 언제까지 옆집 흉만 볼 겁니까? 우리나라 주제 파악을 해야죠.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터진다. 미국은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컨트롤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돈줄을 조이다가 다시 풀게 된 그 유동성이 부동산 쪽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중국에 저렇게 부동산 위기가 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부동산 위기가 올 겁니다. 미국은 부동산 위기가 오긴 하겠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또 뭐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하는 것도 다 그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TV에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좋아요. 미국 경제 연착륙한대요. 그래서 금리 인상한대요.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거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드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렸던 그 차트,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 제가 2차 전지라든가 뭐 초전도체, 특히 초전도체 같은 경우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이게 주식이 빠지면 급한 마음에 자꾸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급락했을 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서 막 관련주들이 하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국내 뭐 연구원들이 다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발표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또 희망 고문을 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또 막, 그 급등락할 때 막 휘둘리는 개인들 있을 겁니다. 자, 주식은 어떻게 목개처럼 평정심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욕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치매가 오지 않는 한 그렇게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주식이다. 그게 바로 미쓰리의 주식에 대한 철학입니다. 자, 미쓰리의 철학이 여러분들한테 스멀스멀 물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찾아뵐 거고요. 제가 요즘에 주중에 술을 안 마시거든요. 주말에 이제 제가 그 주말마다 봐주는 까미라는 강아지 엄마 까미맘이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붙는 그 요즘에 그 패턴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엔 술병이 났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계획상으로는 제가 술병이 나지 않는 한 내일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십시오.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해지시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면 되는 거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보다 웃으며 즐기는 것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